안녕하세요. 노즈랩 강차영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천적인 경우는 대부분 다 짝짝이죠. 콧구멍이 양쪽이 똑같은 사람은 전 세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차이는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게 강조돼 보이거나 뭔가 다른 요인이 있어서 눈에 띄는 경우가 이제 수술을 해서 맞추는 거고요. 수술하지 않으신 분 중에 콧구멍이 짝짝이가 엄청 신경 쓰이지 않으시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천적인 거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교정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콧구멍이 짝짝인데 너무 많이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일단 문제가 되는 거고요. 수술하고 나서 짝짝이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콧구멍 모양이나 크기, 원래도 선천적인 비대칭이 있으셨는데 그게 오히려 더 심하게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재수술을 저는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콧구멍 짝짝이를 갖고 오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콧볼 축소나 이런 과도한 수술에 의해서 짝짝이를 만들면 정말 그거는 어떻게 교정이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콧볼에 구성하고 있는 이 콧 날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날개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조절을 했고 그 날개를 붙이는 위치가 조금 달라져 버리면 콧구멍 전체의 모양이 조금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렇다고 해서 또 떼서 다시 붙이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콧볼 축소나 이런 거에서 강제로 비대칭을 만들어져 버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애는 무시하고요. 나머지 거를 갖고 최대한 대칭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콧볼 관련된 거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후에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콧볼을 다시 조금 교정할지 말지는 그때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콧구멍 모양을 만드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코끝의 위치입니다. 코끝이 한쪽으로 휘거나 이렇게 변형이 오면 제일 먼저 변화가 보이는 게 콧구멍이에요. 여기 가운데 중심에서 한쪽으로 코끝이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쪽 콧구멍은 이렇게 일어서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그래집니다. 그리고 반대쪽 콧구멍은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서 납작해져요. 그리고 콧구멍의 제일 높은 부분의 위치도 달라요. 쓰러진 쪽은 높고요, 한쪽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이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가운데로 얘만 돌아오면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장 간단하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콧구멍을 만드는 거는 결국 코 안에 있는 연골이에요. 특히나 연골이 이렇게 올라가다 넘어가는 이 천정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망가지면 콧구멍이 찌그러지면서 변형이 옵니다. 고로에서 온 비대칭은 콧구멍을 연골을 다시 재건해서 만들어주고 잘 위치시켜주면 또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제일 교정하기 힘든 거는 피부는 교정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콧볼 축소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이전 수술에서 봉합하는 과정 중에 피부가 망가져 버리면 그거는 교정이 잘 안 돼요. 안쪽에서 연골로 조절을 하는데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아니면 대부분은 많이 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콧구멍 짝짝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즈랩 강차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